이 드라마 출연자 중 한 명이 가수를 쫓아다니네요. 요즘 넝클잭 굴러 혼손 당신 드라마 보고 있어요. 이걸 굳이 다시 보는 이유는 제가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 같은 걸 당할 때 이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2012년 KBS 드라마였어요. 여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드라마 작가인데 그렇게 고아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까지 가입했었던 결혼정보 회사에 고아인 여자, 고아인 남자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 아마 이 드라마 작가의 오리지널이 겪은 걸 내가 쏟아짐 현상으로 겪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현재는 결혼을 그냥 포기해서 결혼정보 회사를 그만둔 상태예요. 포기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마녀사냥 때문에 포기를 한 거죠. 집단 가스라이팅으로 방송인들 중심으로 가수들 등등이 포함된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거죠. 마녀사냥이요. 연예인들 중에 예수돌림 당하다가 연예인들 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서 일반 사람들이 동요대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면 특히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일반인이거나 연예인에 목매다는 사람들 등등이 포함돼서 합류를 하면은 마녀사냥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여기 여자 주인공이 고아랑 결혼하고 싶은 게 소원인 사람이네요. 저도 이 쏟아짐 현상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여자 주인공 오리지널이 겪은 게 쏟아짐 현상으로 나타났었겠죠.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 드라마에 오리지널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현재 드라마 작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다시 보기를 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를 분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한창 개돌림 당할 시절에 윤여정 씨도 보였거든요. 전체적인 연예인 무리가 타겟하면은 일반인은 죽을 수밖에 없죠. 저는 연예인 지망생이 아닌데요. 방송인 지망생이들이 일부 한마디로 무당 같은 연예인들이 방송인 지망생들을 데리고 개돌림하는데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방송인 지망생들이 제 주변에 깔려서 개돌림을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회사원들의 노조나 이런 걸 개돌림 하려는 자들도 있었지만 방송인들도 있었단 얘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여기서는 자녀를 잃어버린 설정이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아이 엄마들이 타인을 매장시켜서 개돌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개돌림하는 경우는 뭐냐? 자신의 자녀를 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의 짐을 타인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개돌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교인의 부모를 둔,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부모를 둔, 종교에 매진해 있는 부모를 둔 사람들의 자녀가 종종 죽거나 그들의 자녀를 살기 위해서 타인을 매장시키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교회 엄마처럼 보이는 기독교, 개신교, 교회 엄마처럼 여호와 증인, 교회 엄마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도 성당에 한 달에 한 번만 가는 이유는 그 신부 때문이 아니라 거기 다니는 교회 부모들 때문이죠. 거기 교회 부모들이 많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매주 갔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개신교, 여호와 증인을 종교로 가지고 있는 교회에는 시선도 주지 않는 이유는 교회 엄마들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입장의 회사원들, 교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입장의 회사원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타인을
매도시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현저히 낮은, 여기서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 내지 자신의 영적인 레벨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집단성을 이용해 타인을 매장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나 이런 데 기댈 때 나타나는 현상, 예수돌림과 마녀사냥,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의 주목할 점은 종교인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 목사, 물론 일부 목사는 좀 이상한 목사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거기 집단적으로 몰리는 사람들, 그 사람의 집단성, 그런 사람들의 집단성, 종교적인 특성을 가진 종교단체에 모이는 사람들의 집단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단성 중에 잘못된 사례가 마녀돌림 예수 만들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집단성이 가지는 요소 중에 결혼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크게 적용이 돼서 기독교 개신교는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자녀가 있고. 그래서 자기 대신에 희생될 대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사람들이 주로 개돌림, 마녀사냥에 주로 동참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가 일종의 직장에서 보면은 직장 따돌림 이런 거잖아요. 태우기. 간호사 집단에서 일어나는 태우기. 이 드라마랑 태움 현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얘기한다면, 이 드라마의 설정이 지금 극도로 불안 상태를 연속적으로 겪고 있는 빵집 가정을 주인공으로 놨어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 자녀를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족의 그 불안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을 기본 상황으로 놓고 거기다가 고아인 남자랑 결혼한 여자의 상황을 둔 거죠. 그리고 둘을 붙여놨어요. 고아랑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여자, 그 여자가 아들의 목매는 시댁을 만났을 때의 설정을 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드라마의 쏟아짐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녀사냥이 나온 게 아닐까. 이 드라마의 설정이 쏟아짐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마녀사냥이 시작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게다가 이 드라마에는 연예인의 열렬 팬이었던 사람이 시임으로 있습니다. 연예인의 열렬 팬이었던 사람, 결혼을 안 한 여자, 거기다가 가수, 그 옥탑방에 사는 가수를 만나게 되죠. 이 드라마에서 연예인의 열렬 팬이었던 사람은 모두 돌싱이 되거나 혼자 됩니다. 이유는 내가 쏟아짐 현상이 있었던 내용 중에 옥탑방에 사는 가수가 보인 적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옥탑방에 사는 가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드라마 사연에는 김원준으로 나오네요. 근데 참 웃긴 게 김원준 씨 발음이 김앤장의 발음과 뉘앙스가 살짝 닮아있네요. 예전에 변호사 회사로 유명한 회사들이 보인 적이 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까? 그리고 한 중간까지 봤는데 지금 여기서 이혼하려는 여자가 그 옥탑방 그 가수를 만나네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가수의 팬이었어. 드라마 여주인공은 그 가수의 팬이었어요. 저는 옥탑방에 사는 가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때 뭐 아직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때 테레비만 보면은 테레비 본 가수를 내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착각을 혼란체를 겪는, 혹은 그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정신병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신병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가수를
나중에는 이 사람 모르냐, 이 사람을 내 주변에 들이대서 나중에 보면 텔레비에서 보이고 그때 내 주변에 나타났던 사람과 저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닮았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착각을 하나 봐요. 내가 라디오에서 노래를 듣거나 혹은 그 복면가왕이나 이런 데서 노래를 듣거나 하면은 그 복면가왕에서 부른 가수 노래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혼할 때, 그러니까 10년도 더 전이에요. 예. 10년도 더 전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혼할 시절에 음악으로, K-pop 음악으로 힐링을 받다가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옛날 시절, 결혼하기 전의 시절이 생각나서 가수에게 빠졌던 적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 드라마처럼 텔레비에 보는 모든 가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지난 정권 때 내 주변에 쏟아졌던 정신질환자들, 그런 사람들의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도했던 그런 일을 제가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차놀이를 하는 사람들, 그 조직적인 가스라이팅 집단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기차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기차놀이는 내 생각에는 악질적인 정치와 언론인들의 연합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그게 기차놀이란 걸 안 것도 최근에 24년도에나 저는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인을 매장시켜서 자신의 볼모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기차놀이를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차놀이를 한번 해봐서 자신들이 이득을 보니까 조직적으로 규모가 커져서 그런 정신병적인 스토리를 조금이라도 낚시질에 걸린 사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의 팬이었던 사람들에게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일반인들은 그 조직적인 범죄자들이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도 그 한 번 가스라이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줬던 사람은 그 사람이 보일 때마다 참여했던 그 정신병자들이 동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 개신교에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서 자신의 정신 이상 상태를 교화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기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기독교 개신교를 타겟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80%가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80%가 기독교 개신교라고 해요.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근데 나를 가스라이팅 한 대상에 있는 사람을 파헤쳐 보면은, 물론 유명인이니까 나무위키나 이런 데 올라가겠지만, 그런 사람 파헤쳐 보면 다 기독교 개신교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인 사람과 예를 들어서 기차놀이에 걸린다거나, 그러면 기독교 개신교의 중간에 있는 그 교회 집단의 사람들도 같이 범죄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드라마의 설정이 너무 극단적인 설정인 것이 예전에 나에게 쏟아짐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분석하기 위해서요. 배우지망생이 아니에요. 배우지망생이었으면 방송연예과나 그런 데 갔겠죠. 저는 그런 학과 나오지 않았어요. 체육학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체육 관련 일 저랑 관련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 체육학과애들이 날 쫓아다니다가 스타가 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체육 자체에 관심이 없고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로 인해 체육하는 사람들을 좀 극단적으로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이
필요한 상태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센터나 그런데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체육하는 사람을 그 정도로 싫어하게 됐거든요. 부동산에 쉽게 빠지고 부동산 사람들한테 쉽게 타겟돼서 거기서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멍청해서 타인이 하는 것에 그것이 뭔지 모르고 계속 휘둘림 당하고 그런 상태를 다른 사람한테 기대서 풀려고 하고 그런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체육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들어 있는 사람 보면 다 체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단성으로 종교단체만큼 종교단체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타인 매장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론 체육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고양이를 키우게 된 이유도 뭘 해도 안 없어지니까 고양이를 키우게 됐어요. 어제는 어머니 댁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테크노마트를 가서 이것저것 구매를 했습니다. 집에 전화기도 바꾸려고 구매를 했고요. 어제 웨이브에서 복면가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구매하고 며칠 전 사이에 구매한 내용이에요. 어제는 테크노마트에 있는 곳에 가서 라디오를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LG전자 가서 싸웠거든요. 그리고 LG전자 가서 뭐 언쟁을 높이면서 싸우진 않았지만 그곳에 개인정보가 배달이 안 된다. 제가 알아봤던 제품이 배달이 안 된다를 시작해서 왜 배달이 안 되냐를 따지다가 LG 노조들에게 예전에 괴롭힘 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걸 떠올리니까 열받아가지고 제가 LG 자체를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LG전자도 가고 싶지 않고 매장 말이에요. 매장에 가봤자 트러블만 생기면 굳이 가고 싶지 않겠죠. 근데 라디오를 사야 될 것 같고 인터넷 배송하자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문득 테크노마트가 생각나서 전자상가를 갔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전자상가 라디오 사러 갔다가 전화기도 사고 주변에 보이는 와콤에서 제가 눈독 들이던 걸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여기서의 어머니는 유전적인 친어머니가 사주셨다는 얘기예요. 유전적인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처럼 아티스트로 등록된 사람은 타인 타겟으로 매장시키는 사람 중에 자신이 어머니다, 자신이 키운 사람이다, 혹은 자신이 키워지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영수증을 올리는 거는 돈 쓴 증거를 올리는 거죠. 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올리는 겁니다. 공짜로 받은 게 아니다 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가끔 부동산을 도박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깡통 전세나 그런 걸로 매물을 돌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깡통 전세 소유자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물의 10%면 10%만 갖고 모두 대출로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그 10%의 분량이 자산이고 90%가 빚인 거죠. 예.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